오늘도 속초와 강릉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확산세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겨울철에는 감염 확산 속도가 빨라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양양에서 또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인근 주문진 양돈 농가 등에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 인구가 4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지만 폐광 지역과 접경 지역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삼척의 삼표시멘트가 발암물질 폐기물 논란을 빚은 석고를 가져왔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속초와 강릉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속초에서는 56번 확진자의 장례를 위해 속초 지역을 방문했다 자가격리된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90번에서 92번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강릉에서도 서울 강남구 1035번 확진자와 접촉한 30대가 양성 판정을 받아 강릉 지역 134번 확진자가 됐습니다. 오늘 영월교도소에서 동부구치소에서 이감된 11명이 집단 확진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도내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11월과 12월에 속출했던 집단 감염 사례가 뜸해졌기 때문인데요. 다만 추운 날씨에 확산세가 빠르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5일부터 일주일 동안 도내 확진자 수는 101명, 하루 평균 14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직전 일주일 동안 202명이 나온 것과 비교하면 정확히 절반입니다. 일시적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11월 말과 지난달 초를 제외하고 2달 새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8일에는 지난달 16일 이후 24일 만에 한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셈입니다. 대규모 감염을 견인했던 주요 경로가 추가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이 같은 추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차 유행은 고비마다 수십 명 단위의 감염이 터져나왔습니다. 11월에만 굵직한 집단 감염이 9차례, 12월에도 8차례 쏟아졌습니다. 특히 동해시의 확산세는 첫 감염 이후 연말까지 매일 10명씩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매서웠습니다. 다행히 올해 들어서 영월에 옮겨진 동부구치소 이감자들이 오늘까지 19명 확진된 걸 빼면 대규모 감염은 없습니다. 그나마 해당 사례도 교도소라는 격리된 공간에서 벌어진 만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감염 확산이 빠른 겨울이라는 변수가 아직 2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안심하기 이릅니다. 방역의 경계심이 늦추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유행은 재반등의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많은 참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남은 2달이 마지막 고비를 넘기는 끝에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 방역과 거리 두기를 대하는 시민들의 태도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양양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지점은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더 내려온 것으로 인근 농가들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 현남면의 한 야산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10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4일에 이어 양양에서만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2번째로 발견된 겁니다. 지난번보다 남쪽으로 14km가량 내려온 것으로 민통선 인근에서 시작된 감염 멧돼지의 이동 경로가 내륙에서 해안 쪽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동해안에 인접한 곳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되면서 인근의 양돈 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감염체가 검출된 지점의 반경 10km 이내인 방역대에는 강릉 주문진의 양돈 농가 2곳과 종돈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육하는 돼지만 2만 1000여 마리에 달합니다. 긴장이 되죠. 지금 저번에 영월에 나온 거 보면 아마 이쪽으로도 지금 남하고 있지 않나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방역 당국은 사육 돼지에 대한 정밀 검사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했고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려 차량과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돼지와 분뇨의 반출입도 금지하는 한편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장의 외부 울타리는 다 완성이 되었고 생석회라든가 기피제를 충분히 공급해서 그 질병을 미연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8개 시군에 걸쳐 민통선 밖은 427건, 민통선 안에서는 54건의 ASF 감염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인구가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지역별로 인구 증가 편차가 컸습니다. 늘어난 인구는 원주와 춘천에 집중됐고 접경 지역과 폐광 지역의 인구는 심각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지역에 따라 인구가 소폭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태백시 인구는 4만 7천여 명, 하지만 해마다 1,000명 안팎으로 감소하더니 지난해 인구는 4만 2,719명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만 해도 충남 계룡시보다는 인구가 많았지만 인구 감소세가 더 커서 지난해는 전국 시단위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시가 됐고 인구 회복을 위해 석탄 산업을 대체할 전략 산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매봉산 산악 관광을 중심으로 강원랜드와 현역 사업인 슬롯머신 생산단지 조성과 더불어서 태백시에서 야심차게 준비 중인 웰니스 항로화 사업 등의 안정적인 추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정선과 삼척, 영월 등 다른 폐광 지역의 인구 감소도 심각합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사이 정선은 2,000명, 영월도 1,500명가량 줄었고 삼척시 인구는 4,000명 넘게 빠졌습니다. 삼척시 인구를 읍면동 단위별로 구분해봤더니 광산이 모여있는 도계읍이 2,000명 넘게 빠지며 인구 감소분의 절반 이상 차지했습니다. 접경 지역도 사정은 비슷해서 화천, 양구, 인제는 5년 전보다 2,000명 안팎으로 줄었고 고성과 철원은 4,000명 가까이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늘어난 인구는 원주와 춘천에 집중되고 있고 최근에는 속초와 양양이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 효과로 인구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릉이나 동해 역시 KTX 개통 이후에는 인구 감소세가 크지 않거나 인구가 다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속도로나 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 구축 여부가 인구 증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SOC가 확충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좀 개선된 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우리 강원도에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면 기간 시설 확충입니다. 또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별 경제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고 정주 여건을 개선시키는 방안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삼척에 삼표시멘트가 반입하는 석고가 발암물질 폐기물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얼마 전 있었습니다. 삼척시가 검사에 나섰지만 아직 그 부분은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이 석고를 가져왔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는 삼표시멘트가 경남 창원에서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되는 인산석고를 반입한다고 지난달에 보도했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들여온다는 겁니다. 관심이 집중되자 삼척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일단 휴대용 기기를 이용한 간이 검사에서 방사능은 자연상태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삼척시는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지정 폐기물인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맡겼는데 중금속을 비롯한 유해 성분이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다만 토양검사에서 불소가 킬로그램당 7,000mg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토양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시멘트를 만드는 데 넣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게 삼척시와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표시멘트는 공장에 반입한 3만 톤의 석고를 원래 있던 창원으로 돌려보내기로 하고 이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남아있는 계약 물량 7만 톤도 가져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은 삼척시가 폐기물인지 재활용 제품인지 애매하다며 사용에 부정적이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는 이 물질을 지정 폐기물로 봐야 할지 재활용 제품으로 봐야 할지 판단하기 위해 환경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에 의뢰한 방사능 정밀검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앞으로 20년 뒤 강원도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요? 강원도가 보고회를 통해 앞으로 발전 계획과 미래상을 제시했습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한 330개의 정책 과제가 나왔는데 지나친 장밋빛 전망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40년까지 190만 인구 목표, 지역 내 총생산 96조 원과 관광객 1억 5천만 명. 강원도가 그린 20년 후 미래 강원의 모습입니다. 강원도는 이를 위해 춘천과 원주, 태백 삼척 강릉을 U자 형태로 수소 융복합 에너지 경제벨트로 묶었습니다. 이들 지역에 액화수소 산업 규제 자유특구와 인공태양 클러스터, 수소 도시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 지역과 폐광 지역을 균형 발전 대상 지역으로 정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평화산업단지와 지방정원, 에코타운과 힐링타운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강원도를 동북아 중심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330개 정책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이 과제들을 추진 시기별로 단기, 중기, 장기 과제를 구분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장밋빛이라는 지적과 구체적인 계획들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히 활동인구 190만 명 목표는 30년 뒤에 강원도의 15개 지역이 인구 감소로 소멸할 수 있다는 전망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우리의 청사진을 내보이는 것만큼 좀 현실적인 그런 실현 가능한 그런 목표들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거와 도시 부분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보고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최종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 구상안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으면 2040년까지 강원도의 발전 계획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성호입니다. 태백과 정선의 철도 역사를 연계한 관광 체험 시설이 조성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 사업에 193억 원을 투입해 태백역과 추전역, 철암역, 정선역과 나전역, 아우라지역 등 태백정선 6개 역사를 중심으로 이야기와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험시설을 조성합니다. 세부 사업은 태백역 낙동강 발원지 스토리파크 조성, 철암역 탄광생활체험공원, 정선역 5일장 가는 길, 아우라지역 조망타워, 집와이어 설치 등이며 올해 안에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공사에 착수해 2024년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척시의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한 공직 수행에 앞장서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김양호 시장과 사무관 이상 간부 공무원 40명은 청렴한 업무 자세로 관행적인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모범이 되겠다는 내용의 청렴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삼척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최저 5등급의 청렴도 평가를 받자 시장실 직통 부패 신고 전화를 개설하는 등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국가 지정문화재 가운데 보물로 지정된 명안공주 관련 유물과 경포대와 해운정에 대한 보수 작업을 벌입니다. 강릉시는 모두 1억 7천만 원을 들여 보물 제1220호인 명안공주 관련 유물 45점 가운데 구겨지거나 찢어진 부분이 있는 어필 판본과 서적 등 11점에 대해 보존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물 제2046호인 경포대의 경우 뒤틀림 현상이 발견돼 구조안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보물 제183호 해운정은 배수로와 마당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진폐단체연합회가 코로나19 백신의 우선 접종을 건의했습니다. 광산진폐권익연대와 한국진폐재해자협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진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석탄가루 등 미세한 먼지로 인해 호흡 곤란을 앓고 있는 진폐재해자들은 코로나19 최고 위험군이라며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진폐재해자는 산재전문병원 요양 환자와 재가 진폐 환자 등 16,000여 명에 이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14대 청장에 이명준 경무관이 취임했습니다. 이 청장은 해양경찰 간부 후보 43기 출신으로 서귀포 부산해양경찰서장, 대통령 비서실 재난안전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 청장은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고 독도 등에서 해양 주권과 안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취임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낙산 도립공원 해제와 동해 북부선 가시화 등으로 지난해 양양군 지역개발 행정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개별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 건축 허가 건수는 495건으로 2019년보다 40% 증가했고 읍면에서 처리한 건축 신고도 10%가량 늘어 2,13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각종 개발 전 사전 인허가 절차인 개발 행위 허가, 농지 산지 전용 허가는 2,258건으로 최고치를 경신했고 토지 실거래도 25%가량 증가했습니다. 동해시가 올해 해양수산 분야 47개 사업에 모두 119억 원을 투자합니다. 동해시는 어업인 복지와 민생 안정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 지원과 어업인 수당 등 14개 사업에 11억 원을 투입해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해양관광 기반시설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어다랑 어촌 뉴딜 300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묵호항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가 도심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공영주차장 2곳을 조성했습니다. 속초시는 모두 8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로데오 제1주차장을 196면으로 늘리고 주차관제 시스템을 도입했고 석봉 도자기 미술관 앞에는 350명가량의 주차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속초시는 현재 중앙시장 주차장도 확충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